이어서 모닝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6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포드입니다. 이 전기차 속도 조절에 나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의 협력은 강화하게 되면서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6% 강세를 띄웠는데 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실적입니다.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섹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도체, 조선, 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던 게 윙이푸드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IPO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 통해서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이 금통위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의 속도 조절에 나선 미국의 포드사 할 수 있겠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의 협력은 강화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P 측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부여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지위가 강화되는 것 그리고 수익성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까지 3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실적 눈높이가 한 달 사이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실제로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최장 9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추석 연휴에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리스트는 만실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역시나 단거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윙이푸드가 나스닥 IPO 로드쇼를 성료했는데요. 이 SEC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6일에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기준금리와 관련된 소식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오전 9시에 열게 됩니다. 잠시 뒤에 열릴 텐데 이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현재는 3.5%로 동결돼 있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최근에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가 강한데요. 일단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는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앞서서 7월 동결 이후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논의할 시기라면서 피벗을 한 차례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6월보다 크게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7월 이후에 은행들이 여러 차례를 걸쳐서 이 대출금리를 오르기도 했었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시각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이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통위에서 이후의 멘트들도 좀 중요할 텐데요. 소수 의견에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도 아직은 안심할 수 있지 않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드사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함께 합작 공장을 지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드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과 협력해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생산에 대한 시작 시기도 앞당긴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마크2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의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건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 바이든 행정부
정부의 IRA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조항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SK온과 합작사라고 볼 수 있는 블루오벌 SK, 이 켄터키주 1공장은 내년 중반부터 현행 이트렌즈 전기 트럭과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앞당겼다는 점에서 이번에 협력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블루오벌 SK 테네시주 공장은 내년 말부터 포드의 신형 전기 상용밴을 위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일단 SK온과 포드는 2021년 5조 1천억 원씩 10조 원을 넘게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 뒤에 배터리 공장을 테네시주의 한 곳 그리고 켄터키주의 두 곳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공장에 대한 건립 공사는 2022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포드가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들과는 협력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일부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계획을 취소하는 등 일단 전기차 캐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밝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협력사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이 올랐는데요. 일단 S&P 측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채권 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업황 부진 속에서도 견조한 수익성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등급 조정은 두 회사의 시장 지위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함께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두 회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0.5%, 13.1%의 견조한 조정 EBITDA 마진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도 12에서 13% 수준의 굉장히 양호한 이런 수익성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S&P는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감소와 전기차 캐즘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사 판매량 성장세가 2년 대비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굉장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에 함께 주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조정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순현금 규모는 2022년 16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5조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순현금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무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자동차 섹터들 현대차와 기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있는데 3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조선, 방산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고된 만큼 실적이 탄탄한 이들이 방어적인 섹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일단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상장사 185개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HD 현대미포입니다. 한 달 전에는 137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25억 원까지 한 달 사이에만 무려 64% 상향 조정됐다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HD 현대미포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4억 원으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54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높아졌다고 전하고 있고요. 다른 조선주들도 한 달 사이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산업체들도 주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고점론이 무색하게 반도체나 장비업종 역시나 3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위주로도 하반기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는데요. 연차를 이틀 끌어다 쓰게 된다면 최장 9일까지 휴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객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인데 말씀드린 대로 19일과 20일까지만 연차를 쓴다면 주말을 포함해 9일간 쉴 수가 있는데요. 이미 국내 주요 관광지의 리조트는 만시를 기록했고 해외여행도 이 단거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예약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인 다음 달 13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출발하는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 초반 3일 출발 상품 예약 건수와 비교했을 때 무려 10% 높았다고 하고요. 선호 지역은 동남아가 가장 많았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행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들이 함께 집계가 되기도 했었고요. 추석 연휴에는 통상적으로 가족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여행을 자극하기 위해서 수박 할인권을 배포한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여행업계 그리고 항공업계의 특수가 될 수 있을지 여행사들 주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문화용평 같은 이런 관련된 관광 기업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 IPO에 대한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거의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윙이푸드 막판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윙이푸드가 다음 주 나스닥 본격 입성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빠르면 오는 26일 주당 가격을 확정하고 28일에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됐던 미국 현지의 로드쇼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심사도 통과했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상장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의 승인도 획득했다면서 일단 투자자 정보를 정리해 나스닥에 제출하고 해당 투자자 리스트에 대한 심사만 완료되면 바로 상장 이후 거래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나스닥은 투자자 리스트에 대한 심사를 5일부터 7일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심사가 완료됐을 때 주당 가격을 확정하고 나스닥에 입성하게 됩니다. 일단 주당 공모 가격은 미국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4에서 $5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상장 해외 기업의 최초 나스닥 상장 타이틀을 달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17% 정도 급등하면서 윙이푸드 마감을 짓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장 마감 직전에 나온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이 관련해 윙이푸드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도 선반영하는 모습인데요. 정규장 열렸을 때 모습 어떨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